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불발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전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항의 집회를 열고 신속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강원도민들의 원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번국민 추진협의회와 출향인 모임인 강원도민회, 시군 번영 회원 등 천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상정이 무산된 것을 성토했습니다. 강원도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겠습니까? 특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강원도민들을 업신여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하며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도민 대표들과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곧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당초 강원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예정됐던 행안위 법안심사 회의실을 찾아 즉각적인 법안 상정을 촉구했습니다. 강원특별법 당장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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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야당 간사는 동료 의원을 모욕한 여당 위원장의 사과가 먼저라며 맞섰습니다. 강재훈 위원장이 사과하면 이 문제는 그냥 강원도법은 그냥 여야가 당초 합의한 국회 일정이라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논의돼야 했습니다. 그래야 24일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가 강원도가 바라는 수순이었습니다. 강원도에 남은 희망은 행안위 전체 회의까지 이틀. 김진태 지사는 국회 앞마당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여야의 정쟁에 휩쓸린 강원특별자치도는 규제 개혁과 분권 등 특별할 것도 없는 빈 껍데기법으로 출범하게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의회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 소속 의원 전원은 결의대회를 열고 여야의 소모적 정쟁으로 강원특별법의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5월 안에 강원특별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여결 의장은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경 시위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춘천시가 춘천 강북권에 대규모 장애인 시설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특수교육원 건립에 나서자 춘천시가 평생교육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춘천시 계획과 달리 땅 소유자인 강원도는 전혀 다른 개발 구상을 하고 있어 반쪽짜리가 되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신동 초등학교입니다. 이르면 내년 우두 택지로 이전을 하고 나면 강원 특수교육원 본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원주권과 강릉권에 설립되는 분원과 함께 2026년 동시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돌봄부터 진로, 직업, 가족 캠프까지 강원도교육청은 학령기 장애인 교육을 3개 권역 특수교육원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강북 지역이 아주 장애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면 이것이 바로 이쪽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천시가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추진하는 곳도 춘천 강북권입니다. 강원특수교육원과 3km 거리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장애인 학교들과 함께 장애인 교육시설이 한데 모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6년까지 우두동에 지을 예정인데 도유지여서 강원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북부 시립 도서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걸 도와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입장은 다릅니다. 춘천시는 이곳 옛 강원도 농업기술원 일대를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땅 주인인 강원도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강원특수교육원이 3개 권역으로 나눠지면서 시너지가 줄었다는 게 강원도 입장입니다.
또 도청사 신축 이전을 앞두고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우두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 등 수익성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두동 구 농업기술원 부지 일원에 대해서는 춘천시의 균형 발전과 강북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춘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예상되는 사업비는 90억 원. 춘천시는 내년 착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우선 20억 원의 국비를 건의했지만 아직 확보한 예산은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아예 과수원을 폐원해야 하는 화상병이 올해도 강원도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화상병 예방을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발생 시기까지 빨라지면서 농가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과밭 여기저기 잎이 누렇게 변한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한 번 걸리면 과수원 농사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과수 화상병에 걸린 나무들입니다. 이 과수원에 있는 213그루 가운데 65그루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현장 조사가 끝나면 나무는 모두 매몰 처리되고 앞으로 3년 동안은 과일나무를 심을 수 없어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상 폐업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2년 전 바로 옆에 있는 밭에서 화상병이 확인돼 조심한다고 조심해왔지만 결국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지금. 그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인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할 수가 없어. 강원도 내에서는 지난 2018년 평창에서 처음으로 과수 화상병이 확인된 이후 원주와 영월 등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발생해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해당 과수원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배나무 밭에서도 15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폐원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반경 2km 내에 있는 과수농가 17곳을 대상으로 정밀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수 화상병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2, 3주가량 빨라지면서 확산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딱히 치료될 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농작업 하시기 전에 소독 일 철저히 하셔서 이제 전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과 강원도 내 시군들이 매년 수십억 원을 화상병 예방에 투입하고 있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상병 예방에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달 발생했던 강릉 산불에 대한 정부와 강원도의 복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강릉시가 세부 시행 계획만 마련하면 곧바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어 강원도가 강릉 산불 복구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의 복구 계획에 따라 국비 223억 원, 도비 79억 원, 시비 77억 원이 확정됐는데 강원도는 여기에 34억 원의 도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국비가 본격적으로 내려오면 이재민 구호라든가 산림, 농축산 등 해서 한 10개 분야에 대해서 신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를 지원해서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구는 10가지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임시조립주택 지원 등 이재민 구호에 163억여 원, 긴급 벌채 등 산림 분야에 44억여 원, 건축물 철거 등 폐기물 처리에 81억여 원, 이재민 급식비 등 기타 지원에 34억여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주택복구비는 50제곱미터 전파 기준으로 건축비의 100%, 최대 9천만 원이 정액 지원되는데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액 4천만 원에 성금에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시조립주택은 우선 신청받은 80동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농가 지원을 위해 3억 5천여만 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서도 피해 업체 한 곳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모두 200억 원을 들여 업체당 최고 5천만 원까지 5년간 이자 2%와 보증 수수료 0.8%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비 부담분 79억 원 가운데 42억 원은 재난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강릉시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강릉시도 신속한 행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된 만큼 강릉시는 이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재민들에게 지원금 등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이번에 수립된 복구 계획에 따라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과 주요 시설물들의 복구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올해 1분기 강원 지역 인구가 1,054명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강원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20대 1,484명, 10대 246명이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 전출했습니다. 50대는 855명, 60대는 931명은 강원도로 새롭게 전입했습니다. 강릉시에서 391명이 떠나가 순유출이 가장 컸고 순유입은 춘천이 4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는 9월 열리는 강원 세계산림엑스포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열립니다. 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주 행사장인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연장에서는 숲속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숲속 사진관과 숲속 보물찾기, 숲속 플레이그라운드, 전통 놀이터, 산림 라이브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또 관람객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솔방울 트리 만들기, 강원도 바다 재료 클래스, 강원 숲속 향기 만들기, 목공예품 제작 등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3학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와 장소를 공고했습니다. 필기시험 장소는 남춘천중학교와 남춘천여자중학교 두 곳으로 교육행정직렬은 남춘천중과 남춘천여중, 그 외 직렬은 남춘천여중에서 실시합니다. 시험은 6월 10일 10시에 시행하고 성적은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체육 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7월부터 강원대학교와 협업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색다른 대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아동 30여 명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 도서관 체험, 대학 교육시설 견학, 예체능 전공 체험, 교수와 재학생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춘천시가 경계선 지능인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춘천시는 5천만 원을 들여 경계선 지능인 학술 연구 용역에 착수해 11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춘천 지역 경계선 지능인이 몇 명인지 기초 자료부터 파악해 정책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할 방침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 범주에 속한 사람으로 지능지수 70 이하인 지적장애가 아니어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이달부터 12월까지 한 명에 연간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청자의 소유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중성화와 미용, 사료 비용을 제외한 동물 진료비에 한해서 지원하고 올해 진료비에 대해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발생한 강릉 산불 피해에 대해 379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과 임시조립주택 지원 등의 163억 원, 불탄 산림 벌채와 조림 복구에 44억 원, 농작물, 가축 입식, 농기계 지원에 7억 원, 문화재인 방해정 복구에 4억 원 등을 투입합니다. 특히 이재민에게는 주택 신축과 개축 자금으로 3억 원을 1.5% 이율로 20년간 대출합니다. 한지개발원이 강원도에 역량 있는 한지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강원도의 미학으로 지역 문화유산인 한지를 활용한 시각예술 작품을 공모할 수 있습니다. 한지개발원은 강원 지역 거주 작가 20명을 선정해 창작 재료와 홍보물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이며 선정된 작품은 오늘 10월 열리는 원주 한지 테마파크 기획전에 전시됩니다. 동해시가 6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로 동해시는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적과 재난대응 실무반의 편성과 역할 분장, 신속한 초동조치 역량 등의 대응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동해시는 보통 등급을 받은 예방과 대비, 복구 분야에 대해서는 분석과 보완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내년까지 근덕 제2농공단지를 조성합니다. 삼척시는 근덕면 광태리 일대 5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대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근덕과 도계농공단지에 이어 삼척시의 세 번째로 조성되는 근덕 제2농공단지는 금속 가공 제품과 기계 장비, 전기 장비 등의 제조업종 단지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태백시가 구체적인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해 운영합니다. 태백시는 로컬 자원을 기반으로 탄탄한 태백형 기반 만들기를 목표로 광물 자원 기반 신성장 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 청정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인프라와 관광 인프라를 생활 인구 구축 등에 300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백시의 4월 인구는 3만 9,006명이며 장래 인구는 올해 말까지 3만 8,085명, 10년 후에는 2만 7천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생물 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조도 생태조사와 환경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조도는 속초해수욕장 앞에 있는 무인도로 2008년 가마우지 배설물로 해송잎이 백색으로 변하는 등 고사하는 피해를 입어 속초시가 2012년부터 1,350주의 해송을 심고 매년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실시됐으며 3,000리터가량의 폐기물을 수거해 육상에서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철원군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있는 용양늪 습지 보호지역의 생태 탐방로가 오는 25일에 확대 개방합니다. 2020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용양늪은 하천과 논으로 이뤄진 습지로 군사분계선 남방 한계선에 인접해 있어 그간 탐방이 제한돼 왔습니다. 확대 개방된 생태로는 2km 길이로 일제강점기 개통한 금강산 전철 철로와 교각을 포함해 수백 종의 야생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